15세기 피렌체의 한 어둑한 작업실, 레오라고 불리는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채 마르지 않은 유화들과 기괴한 날개를 가진 비행기계의 도면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지만 동시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예술가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를 시작했지만 제대로 끝맺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유한 상인 바르톨로메오가 화가 난 표정으로 작업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레오, 내 아내의 초상화는 대체 언제 완성되는 건가? 벌써 반년이 지났네. 하지만 레오는 대답 대신 창틀에 앉은 잠자리 한 마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상화보다 잠자리의 날개맥이 어떻게 공기를 가르는지가 더 중요해 보였습니다. 레오는 조용히 잠자리를 손가락 위에 올렸습니다. 바르톨로메오, 저 날개의 움직임을 보게. 저건 단순히 나는 것이 아니라 공기와 대화하는 것이라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나는 결코 하늘을 나는 인간을 그릴 수 없네. 레오에게 세상은 개별적인 조각이 아니라 거대한 사슬처럼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였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레오의 책상 위에 놓인 수천 페이지의 노트를 뒤적거렸습니다. 그곳에는 인체의 근육, 물의 소용돌이, 달의 표면, 그리고 식물의 줄기가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림은 그리지 않고 왜 이런 잡다한 것들에 시간을 버리는 건가? 바르톨로메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잡다한 것이 아니라 뿌리라네. 레오가 미완성된 벽화 앞으로 바르톨로메오를 데려갔습니다. 빛이 피부에 닿아 어떻게 산란하는지 알기 위해 나는 광학을 공부했네. 미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해 얼굴에 신경을 해부했지. 완성이란 결과물은 이 탐구의 과정이 끝났을 때 저절로 찾아오는 부산물일 뿐이라네. 세월이 흘러 레오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고 여전히 그의 방에는 미완성 작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을 관찰하며 빛의 속도를 궁금해했고 낮에는 시냇물이 돌을 만날 때 생기는 거품의 모양을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창의성이란 마침표를 찍는 능력이 아니라 끝없는 물음표를 이어가는 용기였습니다. 어느 날 레오는 젊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게으르다고 말하지.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쉬어본 적이 없네. 나무의 성장에서 심장의 고동을 보고 구름의 모양에서 산맥의 흐름을 읽는 것,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나의 진짜 작업이었네. 그는 서로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하나로 묶는 융합의 힘을 믿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수십 년 만에 다시 레오의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그림은 미완성이었지만 그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레오의 노트 속에 담긴 수만 가지 아이디어들이 먼 미래의 비행기가 되고 로봇이 되고 해부학의 기초가 될 것임을 말입니다. 레오는 단지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갈 지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작품은 실패가 아니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열린 문이지. 레오는 마지막 노트를 덮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하나의 완벽한 그림으로 남기보다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수만 개의 단서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탐구하는 정신은 결코 멈추지 않는 강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창의성의 상징이라 부릅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미완성은 사실 정답을 찾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보다 질문에 집중하고 경계 없이 세상을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진 레오나르도를 깨우는 방법입니다.